예, 오늘은 나이트레이트, 지금까지 쭉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한 얘기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심혈관계의 각종 질환에서 이런 약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오면서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 그 다음에 아드레너직 블로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하이퍼텐션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카디악 페일러에도 상당히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카디악 페일러에 관련해서는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약은 디지탈리스입니다만 그 다음에 안자이나 팩토리스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여러 번 관련된 약물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자이나 팩토리스에서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나이트레이트입니다.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필두로 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약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안자이나 팩토리스 광범위하게 봤을 때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서플라이가 적다는 문제가 아니고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임밸런스에 기인한다. 그래서 실은 이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는 거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약물 치료로서는 많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약물 치료에서는 옥시젠 디맨드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 옥시젠 디맨드, 즉 하트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퍼퓨전, 즉 옥시젠에 대한 디맨드는 커지니까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프리로드, 애프터로드로 대변되는 월 텐션과 하트레이트, 그 다음에 컨트랙타일 스테이트, 이것들이 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디맨드 커지고 다른 것들이 똑같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옥시젠 디맨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부위로 보면 이렇죠. 그래서 이 안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체스트의 디스컴포트, 체스트의 페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페인 자체가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직한 심텀 사인이 아니고 앞서 얘기한 퍼퓨전의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임밸런스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경우에서 아테로스클레로틱 리전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리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예방하거나 여기서 생기는 스럼부스를 예방하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수술적인 방법들이 보통 사용되거나 하여튼 많은 경우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방법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직 그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 안정된 상태의 이스케믹 디지즈에서는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마이오카디알 옥시전 컨섬션, 즉 옥시젠 디맨드를 증대시키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프리로드, 애프터로드로 대변되는 이 월 스트레스와 하트레이트, 컨트랙틸리티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즉 그 블러드 플로우, 그 블러드 서플라이에 관련된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경우에 그러하듯이 퍼퓨전 프레셔가 플로우는 프레셔 나누기 리지스턴스잖아요. 예, 그래서 프레셔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로우는 커지고 리지스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로우는 작아진다. 이게 공통된 원칙이죠. 지금 이 경우에 코로나리 퍼퓨전에 있어서 그 프레셔에 해당하는 거는 에오틱 프레셔죠. 에오틱 프레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죠. 이게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시스톨리 때는 심근이 강력하게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근 사이사이에 파고드는 혈관들이 컴프레션에 의해서 퍼퓨전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오간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오간들은 시스톨리 때,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그 시스톨리인 상태, 그래서 에오틱 프레셔가 120쯤 된 상태, 그때와 다이스톨리 때, 그래서 심장이 이완하고 있고 에오틱 밸브가 닫혀 있고, 그래서 그 블러드 프레셔가 80 정도인 상태, 이 두 상태에 다 퍼퓨전이 되고, 굳이 비교하자면 시스톨리 때 조금 더 퍼퓨전 프레셔가 높은데, 그래서 퍼퓨전이 더 많이 될 텐데, 심장의 경우에는 시스톨리 때는 오히려 퍼퓨전이 안 되고 다이아스톨리 때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아스톨리 때만 된다면 이 다이아스톨리의 듀레이션이 기냐 짧으냐가 결국은 프레셔와 더불어 이 퍼퓨전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퍼퓨전은 프레셔 나누기 리지스턴스 이렇게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프레셔 나누기 리지스턴스에서 생기는 이 퍼퓨전 레이트에다가 이 다이스톨리 타임을 곱해야 퍼퓨전 양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이스톨리의 듀레이션은 항상 일정하지 않죠? 하트레이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느릴 때는 시스톨리에 비해서 다이스톨리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길고,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하트레이트가 아주 심하게 올라가면 다이스톨리 잠깐 지나고 다시 시스톨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스톨리 타임이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퍼퓨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른 오간과는 달리 코로나리 퍼퓨전에 있어서는 프레셔와 리지스턴스와 다이스톨리의 듀레이션 한 가지 요소를 더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하트레이트가 높아지는 거는 이중으로 이스케믹 컨디션을 악화시키는 거죠. 하트레이트가 높아지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옥시전 컨섬션을 증가시켜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가 하면 거꾸로 옥시전 컨섬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블러드 퍼퓨전이 더 늘어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퍼퓨전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심박동수가 올라가는 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퍼퓨전, 즉 서플라이와 디맨드, 옥시전 컨섬션의 결정 인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시 살펴봤고요. 이 코로나리 베슬에 있어서의 리지스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커니즘.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얘기하면서 사이클릭 GMP가, 그러니까 사이클릭 AMP나 사이클릭 GMP가 파란색, 즉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요거에 관여하는 약물로서 나이트레이트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의 사이클릭 GMP가 결과적으로 작용을 한다.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에 사이클릭 GMP 나오고 이제 릴렉세이션 일어난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나타나는 좀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실은 원래 엔도제너슬린은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이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로컬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우리가 언급은 했었죠. 이게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에 인접한 엔도셀리알 셀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엔도셀리움 디라이브드 릴렉세이션 팩터라고 처음에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엔도셀리알 셀에서 모종의 자극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엔도셀리알 셀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로 인해서 NOS라고 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 칼슘 카르보닐 컴플렉스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돼서 이 알지닌이라는 서브스트레이트로부터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원래 상온에서는 기체인 물질이고 화학적으로는 라디칼이고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엔도셀륨으로부터 디퓨전돼서 나와서 인접해 있는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 작용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로는 이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액티베이션에 의한 효과고, 부수적으로는 포타슘 채널에 작용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릴렉세이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 엔도셀리알 셀에 존재하면서 엔도셀리움에서 릴리스된 NO가 스무스 머슬에 작용해서 바소딜레이션을 일으키는 펑션을 하는 건데요. 이게 실은 뭐 엔도셀리움에서만 작용하는 그런 메디에이터가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여러 군데에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생리 활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뉴로날 아이소타입, 그래서 N노스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듀서블 노스라고 하는 게 아이노스라고 부르는 폼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뮨 시스템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뮨 셀이 그 매크로파지 같은 것들이 파소젠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무기들을 막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무기로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그래서 수프록사이드 만들고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만들고 뭐 하이포클로리스 에시드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런 거 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이틱 엔자임 같은 것들을 릴리즈해서 셀을, 그러니까 파토젠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분비되는 물질, 그런 이뮨 메디에이터 중에 하나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소젠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됐을 때 액티베이티드 매크로파지에서 생성되는 건데 그 액티베이션 과정에서 인덕션 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액티비티가 낮다가 그래서 인듀서블 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N노스, I노스, E노스가 각기 기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폼들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의 NO의 펑션은 요거에 기인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나이트레이트 약물들이 이 메커니즘에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소딜레이션은. 사실은 우리가 이 나이트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좀 구체적으로 스페시파이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얼핏 언급한 약물들 중 또는 자세히 언급한 약물들 중에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에 작용해서 릴렉세이션을 유발하는 약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나이트레이트 약물, 그리고 그와 비슷한 나이트로프루사이드라고 하는 약물이 또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하이포텐션 언급하면서 다이렉트 바소딜레이터 중에 하나로 얼핏 언급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작용이 공통적입니다. 사이클릭 GMP 레벨을 높여서 릴렉세이션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 직접 작용하는 바소딜레이터이다. 같은 거고. 이전에 얘기했던 칼슘 채널 블로커들도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약물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딜티아젠, 프레틸륨 뭐 이런 거 빼고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을 직접 타겟팅해서 심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쨌든 컨트랙션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릴렉세이션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뭐 하이퍼텐션의 치료에도 연결될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질환에 사실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약물이죠. 예, 그리고 이것도 앞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대머리 치료제라고 얘기했던 미녹시딜 같은 약물은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셀에서 포타슘 채널에 작용해서 포타슘 채널을 열어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컨트랙션을 억제하는 거죠. 이거 뭐 이제 우리는 좀 익숙해졌죠? 예, 좀 익숙해졌죠? 어디에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포타슘, 여기 이 그림은 없었나? 예, 포타슘. 어쨌든 이게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이 어떤
식으로든 액티베이션이 돼서 컨트랙션이 증대되려면 세포 내에 이렇게 칼슘이 채널을 통해서 칼슘이 들어오는 과정이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 멤브레인에 있는 칼슘 채널이라는 게 볼티지에 센시티브한 거잖아요. 그래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디폴라리제이션이 됐을 때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 어떤 결과가 되죠? 포타슘,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디폴라리제이션 상태에서 리폴라리제이션을 유도하는, 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타슘 채널에 작용하는 이런 앞서 지금 얘기한 미녹시딜 같은 약물이 이 포타슘 채널에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멤브레인 포텐셜을 스테빌라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열어주는 거니까요. 이런 약물도 이게 주로 베슬에 작용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컨트랙션을 억제하는 약물로 뭐 예전에 얘기했듯이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지금은 고혈압 치료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엉뚱하게 그때는 부작용이라고 생각됐던 하이퍼트리코시스가 지금은 이 약물의 인디케이션이 됐죠. 그러니까 인디케이션이 된 거죠. 이 대머리의 치료제. 그런가 하면 이론적으로는 세포 내 사이클릭 AMP를 높여서 앞서 얘기한 그 메커니즘처럼 그러니까 베타2 아고니스트가 있으면 베타2 리셉터를 경유하는 액션은 사이클릭 AMP를 높여서 릴렉세이션을 유발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주로 근육에 있는 그러니까 근육에 있는 혈관들이 이런 베타2 리셉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들의 경우에는 심파테틱 액티베이션이 되면 바스큘라 컨트랙션이 아니고 알파 리셉터 도미넌트한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심파테틱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컨트랙션이 증가할 텐데 반대로 릴렉세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심파테틱 액티베이션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완시키도 아니고 어떤 혈관은 수축시키고 어떤 혈관은 이완시키는 그래서 혈류의 리디스트리뷰션을 일으키는 거다. 라는 사실을 일단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장도 하나의 그 머슬이고 그래서 베타 리셉터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베타2 아고니스트를 주면 다른 데 효과를 빼고 심장에 있는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 대한 효과만 생각한다면 이걸 이완시킴으로써 혈류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얘기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자이나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베타 아고니스트니까 베타2 셀렉티브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베타1 이펙트가 있다면 이거는 하트의 옥시전 디맨드를 증가시키게 되겠죠, 당연히. 그게 한 가지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뭘까요? 조금 이따 얘기할 바스큘라 그러니까 코로나리 스틸 피노메나 지난번에 얼핏 언급했던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다양한 분류의 약물들이 안자이나 상황에서 이런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임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나이트레이트 계열의 약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인 목적은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을 막자는 거죠.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으로 가버리면 그건 사실상 이리버시블 한 거잖아요. 죽은 심근을 다시 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기했듯이 오가닉 나이트레이트나 칼슘 채널 블로커 그러니까 이게 뭐 혈관에 작용하든 아니면 심장에 직접 작용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옥시전 디맨드를 낮춰주는 베타 블로커 포함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옥시전 딜리버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용도로 이거는 주된 작용 메커니즘은 얘기했듯이 아닙니다.
근데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바스큘라 스파즘,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이런 스패즘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코로나의 스틸 피노메나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칼슘 채널 블로커가 또는 나이트레이트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옥시젠 디맨드를 감소시키는 방법 또는 옥시젠 딜리버리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사실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말고 전혀 다른 각도지만 마이오카디움의 메타볼리즘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생화학을 잠깐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심장은 이런 거를 어디서 배웠겠지? 심장학 하는 동안? 심장은 잡식성이죠. 그래서 심장이라는 오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장은 쉴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쉬는 시간은 없어요. 예. 카디오펄모나리 바이패스, 병원에서 무슨 심장 수술 받으면서 카디오펄모나리 바이패스를 할 일이 있다면 잠시 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지는 이 몸에서 띄어져서 다른 몸에 이식될 때까지 그 중간에 잠시 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지올로직하게는 심장은 쉬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많은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하는 기능은 그냥 머슬셀로서 컨트랙션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 중요한 게 이제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원이 되는 서브스트레이트가 필요한데 뭐 글루코스가 됐건 패티애시드가 됐건 아미노산이 됐건 근데 이게 글루코스 레벨은 어떨 땐 높고 어떨 땐 낮고 그렇잖아요. 패티애시드도 어떨 땐 낮고 높고 막 이렇게 그 공복 시와 식후에 이런 서브스트레이트의 레벨의 변화가 심합니다. 운동을 하면 막 보면 락틱 애시드 레벨이 높아지고 글루코스는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메타볼릭 그런 챌린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갖고 있는 메타볼리즘의 특성은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공복 시에는 패티애시드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뭐 케톤바디가 많을 때는 케톤바디를 또 에너지원으로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잡식성인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글루코스가 높으면 글루코스 쓰고 리피드가 높으면 리피드를 쓰는 건데 이게 특히나 아테로스클레로시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리피데미아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가 1차적으로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리피드가 높을 때는 얘는 리피드를 쓸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근데 리피드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는 이 옥시젠의 서플라이와 디맨드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불리합니다. 왜요? 글루코스를 써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옥시젠의 양과 패티애시드를 써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옥시젠의 양이 다르죠. 예,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려고 할 때 패티애시드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옥시젠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피드가 높고 그래서 심장이 리피드를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런 옥시젠 서플라이와 디맨드 밸런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글루코스를 주로 이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이거 메타볼리즘을 좀 시프트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옥시젠 디맨드를 낮출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이퍼리피데미아 상황에서는 이거를 교정해 주는 것도 이런 옥시젠 서플라이, 옥시젠의 리콰이어먼트를 낮춰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할 거는 아니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특히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상태에서는 베타 안타고니스트 특히 나이트레이트가 1차적인 초이스인 거고요. 크로니컬 컨디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나이트레이트 또는 나이트라이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하여튼 그 NO3 또는 NO2를 갖고 있는 케미컬 컴파운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원래는 나이트릭 애시드, 그러니까 HNO3 하면 나이트릭 애시드고 HNO2 하면 나이트러스 애시드잖아요. 뭐 질산, 아질산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노가닉한 컴파운드들이고요. 예, 그래서 뭐 소듐 나이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노가닉한 컴파운드인데 이게 오가닉한 나이트레이트 또는 나이트라이트 컴파운드들이 이런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경우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가닉한 솔트가 그러니까 뭐 질산염이 아니에요.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오가닉 나이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미믹하는지는 사실은 화학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런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또는 나이트라이트 중에 상당수의 물질들이 이런 나이트릭 옥사이드, 다른 말로 EDRF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미메틱스예요. 이거와 비슷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릴리즈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혈관 스무스 머슬 셀에서 어떤 케미컬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릴리즈 되는지는 좀 디베이트가 아직도 있거든요. 예, 뭐 하여튼 그거는 이론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릴리즈해서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사이클릭 GMP 레벨을 높여서 혈관을 이완시켜요. 앞서 얘기한 이런 메커니즘 중에서 이렇게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원래 엔도셀륨에서 나와서 EDRF죠. 나와서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이런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라이트 같은 것들이 다이렉틀리 엔도셀륨과 무관하게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릴리즈한다. 그래서 사이클릭 GMP 레벨을 결과적으로 높인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같이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이클릭 AMP 시스템도 그렇고 사이클릭 GMP 시스템도 그렇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이클릭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 또는 사이클릭 AMP의 경우에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에서 이거가 증가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데그레데이션 돼서 없어지는 패스웨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과 없어지는 것의 밸런스에 의해서 이거의 레벨이 결정되는 건데 이게 항상 높거나 항상 낮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생기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또는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게 제거되는 메커니즘도 있죠. 그거가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죠. 예. 사이클릭 폼, 그 에스테 본드에 의해서 사이클릭 폼이 되어 있는 거를 끊어줘서 그냥 GMP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렉티브해지는 거죠. 예. 이런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물론 한 가지 엔자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사이클릭 GMP에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의 액션을 만약에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의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죠? 실제로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제나 팩토리스에 사용되는 약물은 아닌데 그런 약물이 있어요. 그게 실데나필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나온 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한 20년쯤 됐을까? 20년 됐을까? 20년도 안 됐을까? 근데 이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킨 약물 중에 하나죠. 예, 그 뭔지 알죠? 비아그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발기부전 치료제. 그게 같은 원리입니다. 사이클릭 GMP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요. 이런 약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제나 팩토리스 치료했을 건 아닌데 당연히 아닌데 이게 같이 고려해야 되는 요소인 이유가 만약에 이런 약물들하고 이런 약물들을 같이 쓰면 이거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죠. 이게 서로 시너지스틱하게 작용하잖아요. 네.
얘는 이렇게 해서 얘를 높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얘의 데그레데이션을 막고 그래서 이 사이클릭 GMP가 과도하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심각한 하이포텐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약물 개발 초기에 한 명이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약을 병용하는 바람에 실제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닉 나이트레이트는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효과를 나타내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상황에서 베네핏을 줄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면 이제 주된 작용은 물론 이건데요. 주된 작용은 물론 이건데 얘기했듯이 이제 프리로드를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화살표 얘기잖아요. 프리로드를 감소시켜서 심장의 로드 중에 대표적으로 월 텐션에 작용하는 게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인데 이 약물들이 가진 특성이 아테리올보다는 베인을 즉 윈지스턴스 베슬보다는 커퍼시던스 베슬의 셀렉티비티가 높아요. 그래서 프리로드를 낮추는 효과에 비해서 애프터로드를 낮추는 효과는 적어요. 있긴 있죠. 근데 주된 작용 메커니즘은 이거고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코로나리 베슬의 작용에서 코로나리 베슬을 이완시켜서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스페즘 같은 상황에서 특히 근데 일반적으로 아테로마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있는 경우에는 코로나리 스틸 피노메나를 고려했을 때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주된 작용 메커니즘이 아니고 주로 요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베일에 셀렉티브한 작용을 하고 도즈가 높아질수록 아테리올에 대한 효과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높아지면서 프리로드, 그러니까 비너스 리턴이 감소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것도 역시 아테리올라 딜레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컴펜서토리리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를 유발해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건 얘기했듯이 이런 이 퍼퓨전 타임을 감소시켜서 블러드 플로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켜서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는 효과보다는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에 의해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켜서 퍼퓨전 타임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코로나리 퍼퓨전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이거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이건데요. 다 이런 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것 같아. 이게 처방을 받아야 쓸 수 있는 약인데 짐작컨대 하여튼 차명으로 처방받아서 쓰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지는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들 막 쓰고. 근데 이게 유통과정 모르는 거 쓰면 안 되죠. 최소한 차명으로 물론 차명으로도 안 되지만 차명으로라도 차라리 처방을 받아서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막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비아그라 이런 거 걱정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약물들을 처방할 때 하이퍼텐션에 관련해서 특히 처방할 때 이런 거 사실은 만약에 이런 약물을 쓰고 있다 물론 매일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숨길 수 있는 거죠 환자가. 그래서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이트레이트 계열의 약물들이 사실은 이 베슬에 작용하는 거 말고도 다른 효과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이클릭 GMP가 플레이트릿 펑션에 영향을 미쳐서 플레이트릿 애그레게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보면 이 스럼보 엠볼리즘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런 효과를 간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혈관에 작용하는 효과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트라이트 같은 물질들이 갖고 있는 그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이트라이트가 옥시데이션 되면 나이트레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예. NO2 마이너스 상태에서 전자를 더 받으면 NO3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전자를 뺏는 물질인 거죠. 나이트가 전자를 주면 나이트레이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라이트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게 헤모글로빈과 반응해서 헤모글로빈을 옥시데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에는 원래 철이온이 그 글로빈 프로테인 안에 힘이 박혀 있고 그 힘, 이 프로토포르필린 링 한가운데 철 이온이 딱 박혀 킬레이션 되어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철 이온이 트랜지션 메탈이라서 2가 양이온 상태, 3가 양이온 상태가 막 트랜지션 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철 이온은 2가 상태의 페러스 이온 형태인데 이게 나이트라이트랑 반응을 하면 이런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에 의해서 페릭폼, 3가의 페릭폼의 아이언으로 옥시데이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형태를 메트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페릭 아이언을 갖고 있는 힘이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인 거죠. 이 메트헤모글로빈이 돼버리면 이 옥시젠의 바인딩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슈도사이아노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의 농도가 높아지면 나이트레이트 또는 나이트라이트 계열의 약물의 농도가 높아서 메트헤모글로빈 농도가 높아지면 양심에 걸렸나? 출석 체크하고 계속 있네? 괜찮아요. 뭐 갈 사람 가면 돼. 이 파마코키네틱스의 측면에서 보면 이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뭐 거의 사실상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그 약동학적인 가장 중요한 특성은 메타볼리즘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헤파틱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리버에 있는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리덕테이지라는 엔자임에서 헤파틱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데 이게 엄청 빨라요. 이 엔자임의 커피스티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먹으면 포탈 브레인을 통해서 리버를 거친 다음에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오랄 바이오어베일리티가 뭐 1, 20% 될까 말까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많은 양을 주면 뭐 혈중 농도가 치료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올라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서뷸링규얼 루트로 줍니다. 혀 밑에 넣고 이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어떻게 왔을 때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막 어떤 사람은 목걸이에 걸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런 퍼스트 패스 이펙트, 그러니까 처음 먹은 것들이 포탈 베인을 지나서 리버를 거치면서 확 메타볼리즘 돼서 그 바이오벨리티가 떨어지는 현상, 이거를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서블링구얼 루트로 주는 거고. 물론 서블링구얼 루트로 준다고 해도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리버를 지나는 동안에 빠른 속도로 메타볼리즘이 되니까 이 작용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5분 이내에 보통.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왔을 때만 쓰는 거고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경우는 적어도 어떻게 없는 상황에서는 약이 계속 농도가 유지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뭐 스프레이나 패치, 뭐 오인트먼트 이런 걸로 된 제형도 있대요. 예. 근데 뭐 그런 걸 실제로 이런 제형을 쓰는 사람은 저는 예를 못 들어봐서 별로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슷한 약물로 아이소소비드 다이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랄 바이오어베일리티가 좀 더 높대요. 헤프라이트도 그래서 더 길고, 예. 이거보다는. 이게 나타낼 수 있는 톡시시티는
당연히 하이포텐전 유발할 수 있고 리플렉스 타키카디아 유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로빙 헤드에이크나 블러싱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약물이 가진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하면 톨러런스가 생겨요. 그래서 용량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네. 뭐 베타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가 그 앉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건지는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주로는 하트레이트와 컨트랙티비티에 작용하는 거죠. 로드, 프리로드, 애프터로드에 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 뭐 우리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칼슘 채널 블락커 얘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하트에 대한 이펙트가 도미넌트한 경우가 있고 베슬에 대한 이펙트가 도미넌트한 경우가 있어서 하트에 대한 이펙트가 도미넌트한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랑 비슷한 메커니즘인 거고 베슬에 대한 이펙트가 도미넌트한 경우에는 나이트레이트랑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것도 우리가 쭉 다 얘기했던 건데 뭐 그냥 한 번 더 슬라이드에 넣어본 거고요. 예,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리피드 오버링 에이전트 나중에 뭐 자세히 배우겠지만 제일 보편적으로 근래에 쓰이는 거는 스태틴 계열의 약물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루틴으로 사실상 이 아스피린을 요새 안티플라이틸렛 에이전트 트롬보엠볼리즘을 막기 위해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다른 프라이머리 코즈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아테로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사용합니다. 아스피린을 평생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서 얘기한 미녹시딜이나 사실은 이게 아데노신의 아고니스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데노신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엔도제너슬리 생성되는 바소딜레이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아데노신도. 이게 하트레이트에 대한 역할도 있어서 이게 우리가 그 안티 아리스믹 에이전트로도 쓰는 약물이지만 이게 1차적으로는 혈관도 확장시키고 하트레이트도 억제시키고 이런 하여튼 카디악 서프레선트로 작용하는 엔도제너스한 로컬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그 아데노신의 작용을 증강시키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데노신이 보이는 여러 효과들, 그래서 횟수를 확장시키는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티피컬하게 이런 코로나리 스틸 피노메나에 의해서 반대로 안자이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이 코로나리 스틸 피노메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나? 다시 한 번만 언급하자면 자꾸 얘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아테로마 같은 거에서 혈관이 어느 한 부위가 큰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 같으면 이게 서서히 아테로마가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많이 혈관을 막고 있을 때까지 별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아주 많이 막힌 90% 이상 막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에포트 때 막 이런 안자이나의 심텀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안자이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스테이블 안자이나 상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혈관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이미 이 프락시말한 굵은 아터리 단계에서 굉장히 혈류가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디스탈 쪽에 있는 아테리올 수준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딜레테이션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이런 상황에서 다이피리다몰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다이렉트 바소딜레이터들 이런 것들을 줘서 코로나리 바스큘러처에 있는 아테리올들을 확장을 시키면 여기 이스케믹 베드에 있는 아테리올들은 이미 거의 최대한도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노멀 베슬, 그러니까 넌 이스케믹 에리아에 있는 아테리올들이 확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쪽 저항은 낮아지고 이쪽 저항은 거의 비슷한 상태니까 혈류가 이쪽으로 가던 것이 오히려 줄어들고 반대쪽 노멀 에리어로 가는 혈류가 더 증가하게 되는 현상. 이게 코로나리 스틸 현상이잖아요. 들어봤겠죠 어디서?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어디서 들어봤겠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자이나 팩토리스의 치료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실은 그 치료적인 목적보다는 그 트리거링 에이전트로 진단 검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자이나 환자가 있는데 스테이블 안자이나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지금 증상이 없을 때는 EKG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약물을 줘보면 약물을 주거나 아니면 막 엑서사이즈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프로보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자이나는 프로보케이션을 해보면 체인지가 나타나잖아요. EKG상으로도 그렇고 뭐 소노상으로도 그렇고 체인지가 나타날 텐데 그 체인지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리전을 스페시파이하고 뭐 이렇게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트리거링 에이전트,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약물 중에 하나로 니코란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이트레이트와 비슷한 액션도 있고 칼슘 채널 블로커 액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에 대한 이펙트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개발된 약이라 아직 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